근데 오늘은 ETF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댓글에서 리츠 ETF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츠 ETF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투자하시는 것 중에 미래셋이 운영하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펀드, 삼성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코덱스 부동산 리츠 인프라, 이렇게 두 개의 대표적인 ETF가 있는데요. 보시면 비중만 살짝 다를 뿐이지 종목들은 거의 다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매월 나오는 배당 때문에 리츠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코비의 리츠 해설집, 오늘은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우선은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가 조금 더 오래된 ETF입니다. 그래서 그 타이거 ETF의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그 리츠에 대한 분류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문 리츠다 그러면 이제 오피스, 신한 알파 리츠 같은, 그리고 물류다 그러면 물류에만 전문화되어 있는 ESR 캔달스퀘어 리츠, 그리고 스폰서 리츠는 삼성, 하나, 롯데, SK 같은 스폰서 리츠,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오피스, 물류, 에너지 자산, 해외 자산,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리츠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타이거 ETF는 비중으로 보면 전문 리츠의 35%, 스폰서 리츠의 38%, 포트폴리오의 23%를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성격상 비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섹터로 나눌 수 있겠죠. 섹터로 보면 오피스 섹터의 투자가 53%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상장돼 있는 리츠의 대부분들이 오피스 자산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가 20%다. 이 인프라는 사실상 단일 종목이에요. 맥쿼리 인프라. 단일 종목이 이제 비중이 이제 워낙 크기 때문에 20%, 그리고 리테일 13%, 물류 12%, 호텔 2%. 이렇게 섹터로 보면 분류가 되어 있고요. 오피스가 이제 가장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한국 자산의 88%, 해외의 12% 이렇게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는 성격적으로는 오피스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전문 리츠, 물류에 투자하는 전문 리츠, 스폰서 리츠, 포트폴리오 리츠가 3분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섹터로 보면 오피스 리츠가 오피스에 투자하는 섹터가 50%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보면은 당연히 이제 한국이 88%로 압도적으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ETF가 우선 월 배당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월 배당을 좀 받으시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월 배당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단순하게 해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이제 가장 큰 SK 리츠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3월, 6월, 9월, 12월입니다. 그리고 삼성 FN 리츠 같은 경우에는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남은 거는 2월달, 5월달, 5월달, 8월달, 11월달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2, 5, 8, 11월달 배당을 해주는 리츠가 코람코 더원 리츠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놔놓고 코람코 더원 리츠만 넣으면, 자, 이제 보셨지만 이 세 가지 종목만 사시면 매달 배당을 받을 수 있게 ETF가 이제 나왔습니다. 또는 한국에는 1년에 2번 배당하는 리츠들이 사실 훨씬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1월, 7월 이제 배당을 하는 리츠를 보면 KB스타 리츠. KB스타 리츠가 1월하고 7월에 배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 배당을 하는 데가 신한글로벌, 2월, 8월. 그리고 3월에 배당을 하는 데는 많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데가 신한 알파 리츠. 가 3월, 9월. 이런 식으로 4월, 10월, 5월, 11월, 6월, 12월.
이렇게 하면 충분히 1년에 2번씩 배당하는 리츠하고 4번씩 배당하는 리츠를 섞으면 너무 단순하게 월 배당하는 ETF를 나름대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리츠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리츠를 담아서 저만의 ETF를 별도로 구성하는 방법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타이거 리츠만 우선 보려고 하는데요. 타이거 리츠 부동산이 맥쿼리 인프라 펀드의 16%, 그 다음에 SK 리츠, ESR, 캔달스퀘어 리츠, 롯데 리츠 이렇게 다 보면 비중이 다르죠. 보통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담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맥쿼리 인프라 펀드 10주, SK 리츠 10주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비중이 다 다릅니다. 이게 ETF가 사실상 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 ETF가 보기에 더 좋은 그리고 비중이 많아야만 되는, 왜냐하면 맥쿼리 인프라 펀드는 규모가 시가총액이 5조가 넘습니다. 상당히 이제 큰 리츠니까 이 ETF가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맥쿼리 인프라 펀드를 더 많이 사야 되겠죠. 결국은 뭐냐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 비중을 조절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ETF가 이걸 대신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질문을 하세요. 결국 보면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냥 다 사면 그냥 ETF가 되지 않냐. 그리고 특정 개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 ETF보다 더 좋은 투자 방법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ETF인 경우에는 이 ETF에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 또 보수가 나가잖아요. 그 보수마저 제 수익으로 그냥 가져오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답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ETF를 만든다면 어떻게 이 ETF를 만들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순수한 예 목적입니다. 우선 첫 번째, 국내하고 해외를 보면 우선 저 같으면 해외가 제 눈에는 아직 부동산 시장의 개선의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해외는 저는 빼고 국내 100%. 두 번째, 전문 스폰서 포트폴리오. 이렇게 보면 저는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리츠가 포트폴리오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비중이 좀 높아야 될 것 같아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포트폴리오가 특히 해외까지도 포트폴리오가 나가 있으면 자산 관리를 해야 되는 부담이 엄청 크겠죠.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각자 로케이션에서 임차인 관리도 해야 되고 공실 관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빌딩 관리까지 해줘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한국의 자산운용사들의 업력이라는 게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해외까지 나갔을 때는 관리의 역량이라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국내에 전문화가 좀 돼 있는 리츠 비중을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50%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20% 이하 그리고 나머지를 스폰서 리츠 이렇게 또 구성을 또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오피스, 물류, 리테일, 호텔. 이렇게 보면 저는 물류하고 리테일을 보면 지금 물류 시장의 공실률이 많긴 많지만 어쨌든 물류가 앞으로는 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리테일보다는 당연히 이 비중이 높아야 되겠네. 그리고 보면 오피스가 50% 이상이냐 이하이냐 보면 저는 이하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정 오피스 섹터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는 만약 미국, 유럽처럼 재택근무가 활성화돼서 갑자기 오피스 섹터가 안 좋을 때는 위험해지니까 위험관리 측면에서는 이 오피스 비중을 50% 이하로 좀 줄이는 게 어떨까. 그리고 리테일보다는 물류를 비중을 높여야 되겠다. 그리고 최근에 호텔을 봤더니 호텔은 지금 코로나 이후로 급격히 성과가 막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은
비중을 늘려도 되겠네. 결국 제가 구성할 ETF를 정리를 해보면요.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 국내 100%, 두 번째 전문 리츠 비중을 높인다. 세 번째 오피스 비중은 50% 이하로 줄인다. 그리고 물류, 호텔 등 성장하는 섹터의 비중을 높인다.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구성하는 ETF가 지금 타이거 리츠보다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겁니다. 이 배당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적게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더 좋을지 안 좋을지,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 포트폴리오도 조정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해외에서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다든지, 또는 어느 스폰서 리츠가 아주 좋은 자산을 담아서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좋은 자산을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할지, 그리고 물류, 리테일, 호텔 이런 특정 섹터에서 한국에서 시장이 좋아지는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알 수 있죠. 그럴 때 비중을 조절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인분들이 사실상 열 몇 개를 이렇게 관리하기는, 구성을 하기는 힘드시겠지만 최소한 몇 개의 대표적인 리츠를 가지고 ETF를 구성해 보시는 것도 성과면이나 또 어떤 면에서는 재미 면에서도 기관 투자자의 ETF보다도 나을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ETF를 구성하는데 또 재간접 펀드니까 개별 리츠에서 수수료가 나가고 ETF에서 또 수수료가 나가니까 이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 한번 재밌게 접근해 보시는 것도 개인 투자자들한테 권유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으로 코비의 리츠 해설집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리츠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시죠?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에다가 궁금증을 남겨주세요. 코비트가 좋은 답을 찾아서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